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종료한 가운데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내일부터 부분 셧다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A시가 마약과 노숙자 문제가 지속돼온 메가더파크의 재정비를 위해 울타리 설치와 야간 통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A시 교통국이 도심 전역 125개의 과속감지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설치 예정 장소를 공개하고 30일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낮 LA 다운타운에서 경찰이 추격하던 차량이 메트로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최소 4명이 다쳤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호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 작전이 무고한 시민 2명이 숨지는 등 과잉 단속 논란 속에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번 주말부터 정부의 핵심 기능이 멈추는 부분 셧다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달 반 동안 미네소타 전역에서 벌여온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메트로 서지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연방 요원 3천여 명을 투입해 4천 명이 넘는 불법 체류 범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In success that has been made arresting public safety threats and other priorities since this surge operation began, I have proposed and President Trump has concurred that this surge operation conclude. 하지만 범죄 이력이 없는 일반 이민자와 미성년자, 미국 시민권자까지 연행됐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무고한 시민 2명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uses federal agencies to basically terrorize its own citizens and act in totally unlawful ways. It's very depressing, and I fear for our democracy. 이민 정책 갈등은 결국 정치권의 정면 충돌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단속 시스템 개혁 없이는 예산안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고 공화당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국토안보부 부분 셧다운이 현실화된 겁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국경 통제와 이민 심사 등 핵심 기능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대변인은 작전은 끝났지만 불법 체류자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마비를 앞두고도 타협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미국 전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기후 변화를 사기극이라고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예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 셈인데요. 환경단체와 주정부들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미국 정부의 유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 규제 근거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We are repealing the ridiculous endangerment finding and terminating all additional green emission standards imposed unnecessarily on vehicle models and engines.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할 의무도 사라집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입니다.
트럼프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철폐로 차값이 300~400만 원씩 하락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기후학자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했습니다. 환경단체들과 민주당이 이끄는 주정부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 탓에 온실가스가 늘어 약 30년 뒤까지 5만 8천 명이 조기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Is substituting the political judgment of him and his cronies in the oil and auto industry for the scientific judgment of the world's leading scientists. 작년 한 해 미국에서 피해액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 이상의 대형 기후재난은 23건 발생해 27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미래 세대가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함께 이 기후변화의 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유권자 아이디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주요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조작되거나 불법 체류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공화당이 패배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군인과 장애인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편 투표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연방선거에서 투표자가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미국 투표 자격 보호법, 이른바 세이브 액트를 지지해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며 구체적인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면서 이번 조치가 공화당의 다수당 유지와 보수층 결집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LA시가 마약 문제 온상으로 지적돼 온 메가더 파크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LA 공원 레크레이션국은 메가더 파크 내부를 관리,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공원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공원을 상시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밤사이 청소와 시설 보수, 위험물 제거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다음 날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거리 의료팀 확대 운영과 약물 과다 복용 대응 시스템 강화, 인근 지역 건강센터 확충 등 정신건강과 중독 치료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1880년대부터 개방형 공원으로 운영돼 온 메가더 파크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여가 공간인 동시에 노숙 문제와 마약 거래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온 곳입니다. 당국은 울타리 설치가 공원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재정비와 관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법원이 LA시가 노숙자 캠프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노숙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LA시는 앞서 위생과 공공안전을 이유로 수천만 달러를 투자해 도심 곳곳에 노숙자 캠프촌을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철거 작업을 시행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7명과 시민단체 2곳이 LA시가 텐트와 의약품, 신분증 등 개인 재산을 압수하고 이를 쓰레기와 구분하지 않고 처리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개인 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압수하고 폐기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시가 일부 압수 물건을 위헌물로 표시하거나 자발적 폐기로 수정해 기록한 사실을 고의적인 수정 조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노숙인 정비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며 절차와 방식이 문제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LA시는 팬데믹 기간 중 행정상의 착오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LA시는 공공위생과 범죄 예방을 이유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벌여왔고 치워도 하루 만에 다시 텐트가 생긴다는 주민들의 불만도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구체적인 시정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양측은 오는 3월 15일까지 해결 방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LA시가 올해 하반기 과속 감시망 확대 프로그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A시 교통국은 지난 11일 도심 전역에 총 125개의 과속 감지 카메라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공개하고 30일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장소는 과속과 교통사고, 불법 레이싱 이력이 많은 구간과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안전과 형평성, 개인정보 보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6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속 감지 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는 이미 시행 중이며 롱비치와 글렌데일도 올해 가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최근 심각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카메라 확대 설치가 과속을 억제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경찰이 추격하던 차량이 메트로버스와 충돌해 최소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전 11시 56분쯤 절도 용의자의 차량을 추격하던 중 유가와 빅셀거리 교차로에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이 탄 차량은 버스와 다른 차량 여러 대와 잇따라 충돌했고 이로 인해 최소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들을 모두 체포했으며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고 여파로 일대 교통이 한동안 마비되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기숙사에서 총격 사건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는 어제 저녁 9시 15분쯤 교내 기숙사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사망자와 부상자의 신원, 부상 정도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용의자의 신원이나 체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직후 캠퍼스는 즉시 전면 봉쇄됐고 봉쇄 조치는 오늘 새벽 해제됐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오늘 하루 수업을 전면 취소했으며 상담 인력을 배치해 심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캠퍼스와 인근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은 지난해 10월 홈커밍 행사 기간 중 교내와 인근에서 발생한 2차례 총격 사건 이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벌어진 것으로 지역 사회와 학생들 사이에서 캠퍼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된 일부 연기 감지기 제품이 화재 발생 시 경보가 제때 울리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LS홈사의 일부 연기 감지기의 임계값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화재 발생 시 경보가 빨리 울리지 않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제품 약 11,000여 개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제품은 9V 건전지로 작동하는 연기 감지기 2개 제품이며 경고음과 테스트 버튼이 있는 흰색 원형 모양의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아마존을 통해 3개입 세트당 약 $30에 판매됐습니다. 위원회 측은 현재까지 부상자나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일반 쓰레기로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릭.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국민의힘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것이 사유인데요.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의원까지 친한계, 축출로 당 내분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통합보다는 당의 기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뒤 SNS에서 누리꾼과 논쟁을 벌인 배현진 의원. 그러던 중 누리꾼 아이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댓글에 올립니다. 당시 여러 언론 등에서 아이 초상권 침해는 물론 아동학대 문제를 지적했지만 배 의원은 나흘이 지나서야 삭제했습니다. 어떤 사과나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 안 내리시나요? 그게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중징계 사유로 보고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욕적, 협박적 표현이며 명예훼손과 국민에 대한 불쾌감을 유발해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SNS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비방하고 장동혁 대표 단식을 활뜯는 것도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즉각 공천권을 겨냥한 정치 강탈이자 정치 폭력이라고 판발했습니다.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합니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징계로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 직위는 자동 박탈되는데 지방선거에서 시 구의원 공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 안팎에선 일단 친한계 축출로 당내 분열이 과속화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장동혁 대표는 통합보다는 당의 기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징계 사유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뭐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다면 저는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의힘은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이 갖도록 당원 당규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서울 송파의 구청장 공천권도 잃게 돼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약을 탄 숙취 해소제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소식 전해드렸었죠. 취재 결과 이 여성은 확인된 피해자들 외에도 여러 남성과 접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22살 김모 씨는 이성과 만남을 좋아하고 편하게 술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MBC는 김 씨가 피해자들 외에 다른 남성들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서울의 한 술집에서 김 씨를 처음 만났다는 30대 남성. 김 씨가 보자고 해서 지난 1일 2번째로 만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발견된 지 사흘 뒤입니다. 이튿날 새벽까지 김 씨와 밥도 먹고 술자리도 가졌는데 이상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밤 10시쯤 편의점에서 김 씨가 숙취해소제를 35,000원어치 샀는데 돈이 없다고 해 대신 결제해줬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숙취해소제를 뭘 저렇게 많이 사나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게 아닌지 무섭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서 나도 큰일 날 뻔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이 남성과 9일 낮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날 밤 2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에 사는 20대 남성은 2년 전 SNS로 김 씨를 알게 된 뒤 종종 SNS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2번째 사망자가 발견되기 나흘 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달 말 서울에 놀러 가는데 숙소를 어디에 잡을까 묻자 김 씨가 자신의 집 근처로 잡으라고 합니다. 서울 오면 자기가 여행 안내해 주겠다. 술 같이 먹기로 했는데 이제 자기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도 잘 이끌어줘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해서 김 씨는 알려진 피해자 3명에게만 약을 탄 음료를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기간 남성 여러 명을 접촉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면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운송업이나 창고업을 운영하거나 제품을 수입 수출하는 분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은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보험을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입니다. 화물보험이나 창고보험이 있다고 해서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 사고는 단순한 재산 손해를 넘어 기업의 운영과 재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물은 운송인지 보관 중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이 달라지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사고라도 보상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화물보험은 운송 과정에 있는 화물 자체의 물리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선박, 항공기, 트럭 등 운송수단을 이용해 이동하는 동안 발생한 파손, 침수, 도난, 분실과 같은 우연한 사고가 보장 대상입니다. 국제무역이나 장거리 운송이 잦은 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보험이지만 운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이나 항만 보관료, 납기 지연에 따른 간접 손해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송업자 책임보험은 화물보험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기 쉽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이 보험은 화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업자가 화물 손해에 대해 부담해야 할 법적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입니다. 트럭 회사나 후홀더, 캐리어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관련 법규와 운송 계약에 따라 배상 한도가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화물의 실제 가치 전액이 보상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주 입장에서는 운송업자가 책임보험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화물보험을 통해 화물 자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창고업자 배상 책임보험은 보관 중인 화물 자체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 창고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커버하는 보험입니다. 창고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 직원 실수로 인한 화물 파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분실이나 재고 차이, 천재지변, 그리고 보관료나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관 재산 보험은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 자체를 직접 보호하는 재산 보험입니다.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화물에 물리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해 화주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보호수단입니다. 창고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는 창고의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지 화주의 자산을 직접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보험 역시 보관료나 지연비용과 같은 비용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류 전 구간 화물보험, 저희가 STP라고 하는데요. 이 보험은 화물의 이동과 보관 전 과정을 하나의 보험으로 관리하는 종합 화물보험입니다. 운송과 보관은 일관된 구조로 커버할 수 있어 대형 수입업체나 제조사가 주로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화물이 물리적인 손해만을 보장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화물 관련 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의 이름이 아니라 사고 당시 화물이 어디에 있었고 누구의 책임 영역에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보험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물류 구조에 맞는 보험 설계는 선택이 아닌 기업 리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이상으로 2월 1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